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 대기업가기 장고입니다. 네, 오늘은 코딩 테스트 첫 번째 시간인데요. BFS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BFS는 그래프 탐색의 한 방법이에요. 그럼 그래프 탐색이 뭐냐? 그래프 탐색은 이제 어떤 것들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 모두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프 탐색이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모두 확인해 보는 방법을 그래프 탐색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그래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 이 어떤 거를 버텍스라고 하고요. 이 이어져 있는 거를 엣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을 때 여기서 모두 확인을 하는 방법.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별이 있는데 왕이 살고 있는데 이 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총 이게 몇 개 있는지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모두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 탐색에는 크게 BFS와 DFS가 있어요. 자, BFS는 이제 너비를 우선 탐색을 하는 거고요. DFS는 깊이를 우선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 쳐볼게요. 자, BFS는 자기 자식을 우선을 먼저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은 여기 자식들을 먼저 그 다음 보게 될 거고요. 자식들을 먼저 보게 된 다음 자식을 먼저 우선으로 보게 된 다음 그 다음에 자식의 또 그럼 그 다음 자식의 또 자식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보게 되고. 근데 DFS는 뭐가 다르냐면요, 순서가 살짝 달라요. DFS는 그 자식의 자식을 먼저 우선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자식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그 다음 보게 돼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 자식,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 자식, 그 다음에 올라와서 자식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예제가 있을 때 BFS는 이제 1번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2번을 보고 3번, 5번을 보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5번을 보겠죠. 자, 그럼 다음에 2번을 확인을 보면서 2번은 뭐가 이어져 있죠? 1, 5, 3이 있는데 1번과 5번은 아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3번만 새로 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확인할 차례에서는 1, 2, 4가 추가되어 있는데 2, 3, 2, 1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4번이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3번에서는 4가 이미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추가되지 않겠고요. 그럼 4번에서는 여기서 6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총 순서가 1, 2, 5, 3, 4,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DFS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DFS는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자식의 자식을 먼저 보는 거죠. 자, 먼저 볼게요. 1에는 2와 5의 자식이 있죠. 그럼 1은 2를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1, 2, 그럼 2에 5를 가는 게 아니고 2의 자식을 가겠죠. 그 다음에 3이죠. 그 다음에 3에서는 4를 갈 테고 4에서는 5랑 6이 있죠. 근데 5는 이미 1이 지금 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6을 갈 테고요. 이제 6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와서 1에서 5번을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FS를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고 문제를 푸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BFS를 어떻게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할까? 우선은 먼저는 각각의 버텍스에 이제 연결된 또 이 버텍스들을 찾아요. 그럼 이 버텍스들을 Q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Q를 저장을 해서 가장 먼저 거를 뽑아서 이걸 반복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Q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Q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Q는 이렇게 파이프 같이 생긴 자료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데요.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나가요.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게 스택이 있어요. 스택은 이제 타입 Q와는 다르게 한쪽이 막혀있는 자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온 곳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까요? 네, 3번, 2번, 1번 이렇게 거꾸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왜 여기서 BFS에서 Q를 사용하게 되냐? Q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에서 먼저 들어왔을 때 2번, 5번을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번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에 2번을 확인을 하면서 3번이 들어오게 되고요. 5번을 확인하면서 5번을 확인하면서 4번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Q라는 자유 구조랑 BFS랑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DFS는 스택이랑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BFS는 Q랑 맞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다룰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먼저 봤고요. 다음은 시간 복잡도를 볼게요. 시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이 제한 시간 안에 통과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제 척도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크게 5의 어쩌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게 빅 O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이제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빅 O 표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최대의 시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최대의 시간을 뽑아서 이제 그걸 간략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왜냐면 프로그래밍이랑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가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빅 O 표기법으로 가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 O에서는 BFS는 버텍스의 개수 더하기 엣지의 개수인데요. 자, 여기서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A, B, C, D, E, F, G의 각각의 간선의 이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연산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1번 먼저 버텍스에서 A와 B의 엣지를 통해서 2번과 5번의 버텍스가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와 F의 연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다 계산이 되고요. 엣지도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BFS의 시간 복잡도는 버텍스의 개수 곱하기 엣지의 개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는 어떻게 쓰이냐? 우선은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그래프에 대한 자료 구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곳을 재방문하면은 이제 중복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미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BFS를 시행할 Q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 BFS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100준의 1926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1이 연속되어 있는 거에 개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거기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은 아이디어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려고 하면은 이 1번이 나왔을 때 여기에 연속해 있는 주변에 있는 1번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 찾아 나가는 거는 1번들을 찾아 나가는 거는 BFS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1인 경우에는 더 이상 1인 경우에만 찾아 나가는 거고 0일 때는 더 이상 찾지 않는 걸로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해요. 한 점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찾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 순서대로 계속 포문을 돌면서 이제 BFS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중 포문을 돌면서 1이 나올 때마다 BFS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BFS를 해서 한번 체크를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는 BFS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미 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중 포문에서 중요한 게, 이중 포문에서는 값이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방문이 안 돼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에서만 BFS를 돌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끝까지 돌리면서 이때 이제 1을 발견하면은 전체 그림 개수를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 최대값을 찾아줘야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코드를 짜보면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코드를 짜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했죠? 네, 우선 세 가지를 먼저 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복잡도,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 구조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 이중 포문을 돌면서, 그리고 그래프가 값이 1이면서 방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BFS를 돌린 거고요. BFS를 돌면서 각각 그림 개수 더하기 1, 그리고 최대값을 갱신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는 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BFS의 시간 복잡도가 V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V가 몇 개고 E가 몇 개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V가 몇 개인지 볼게요. 네, V는 N 곱하기, 전체가 지금 N 곱하기 M 곱하기 N이거든요. 그럼 전체 이 각각 개수가 하나가 V가 되겠죠. 그러면 V는 M 곱하기 N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엣지의 개수는 여기서 각각 몇 개씩 연결이 될까요? 하나당 2개가 연결되고, 여기는 하나당 4개가 연결돼요. 그럼 넉넉 잡아서 엣지는 V 곱하기 4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5의 V 플러스 2는 지금 V 더하기 엣지인데, 이게 V 더하기 4V죠. 여기가 V가 4니까 그러면 5V가 되겠고요. 5 곱하기 V가 지금 MN이니까 MN이 되겠죠. 그럼 M이 지금, M과 N은 최대 500이에요. 그러면 500 곱하기 500이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 500 곱하기 500, 그리고 아까 여기 4 곱하기 500 곱하기 500, 그럼 총 몇이죠? V 더하기 2는 대충 5 곱하기 2509 009, 그러면 약 100만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1초에 연산을 몇 번 할 수가 있다 했죠? 2억 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억 개가 적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료 구조를 볼게요. 자료 후기에 우선은 그래프 전체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 여부는 방문했는지 불림값으로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Q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BFS에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은 이건 습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input sys로 해서 input은 sys sd 아닌 .read. 네, 여기는 이제 습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입출력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제 코드거든요. 입출력이 간혹 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화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럼 문제를 계속 들어갈게요. 우선 N과 M이 먼저 주어지죠. N과 M은 int input. 자,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N과
n과 m, 그리고 앞으로 n개의 줄에 대해서 이제 m개가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지도는, 이 그래프 지도는 맵에 인트 인풋을 스플릿을 해서 인트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몇 개가 필요하죠? 네, 이렇게 n개의 줄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방문 횟수는 처음에 펄스가 가로로 몇 개죠? m개고요. 이게 세로로 n개가 있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이중 포물을 한번 돌아볼게요. 보통 이중 포물 때는 y를 먼저 돌고 x를 도는 식으로 해요. 자, 레인지 y를 먼저 돌면서 x를 도는데, 이때 이제 값이 1이면서 방문하지 않은 BFS를 돌려고 했죠. 자, 그러면 값이 if 값이 1이면서 그리고 방문 체크 해당 왕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제 BFS를 돌아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총 뭐를 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체 그림 개수를 하나씩 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FS를 통해서 그림의 크기를 구해주고, 이 BFS한 결과를 최대값에 갱신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변수를 선택을 할게요. 전체 그림 횟수를 카운트로 넣고, 그리고 맥시멈 밸류 최대 그림 크기를 0으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전체 그림 개수는 카운트 1을 해주고, 맥시멈 밸류는 맥시멈 그 bf j, i 칸에서 bf를 해준 그림의 크기를 이제 최대값에 갱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리고 방문을 true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다시 방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FS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BFS y,x. 자, 그러니까 y,x부터 BFS를 시작을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처음에 Q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y,x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Q가 더 이상 새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이제 이 연산을 반복해 줄 건데요. 여기는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먼저 각각 Q를 먼저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 오른쪽, 아래 각각 네 방향,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제 옮겨주면서 하나씩 더해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1이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4개에 대해서 ny는 ey 플러스 dy의 k를 해줄 거고요. ex에서 dxk, 그래서 한 칸씩 움직여 줄 거예요. dy와 dx를 정의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보통 그냥 외워서 이렇게 써주시면 빨라요. 그래서 여기는 자, 0, 1은 오른쪽, 1, 0은 밑에, 그리고 0, 마이너스 1은 왼쪽, 그리고 dy 이 네 번째 거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각각 네 방향에 대해서 우선은 해당이 그 지도 전체 그림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이즈를. 그래서 사이즈가 넘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거예요. 넘어가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x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랑 똑같이 만약에 지도가 그리고 이미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이제 밑에서랑 똑같죠. 이제 체크 새로운 곳은 더 이제 이미 방문한 것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각각 그림의 사이즈를 늘려줘야겠죠. 그리고 이건 잠깐만 이따가 하고요. 우선 Q의 뒤에 새로운 걸 붙여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림의 사이즈예요. 지금 이
BFS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전체 그림의 사이즈를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설트를 처음에 1로 잡아줄게요. 왜냐면 이 y, x의 한계가 있으니까 1로 잡아주면서 새로운 이제 1을 발견할 때마다 여기에 RS를 1씩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리턴 RS 이렇게 해서 전체 크기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갱신을 해줬으면 전체 이중 포문이 끝나면 자, 카운트 전체 몇 개인지 그림 몇 개인지를 이제 프린트 해줄 거고요. 다음으로 그 다음 맥시멈 밸류를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된 것 같고요. 한번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21번 줄에 왔는데요. 인트, 인풋. 자, 여기서 인풋을 바로 넣으면은 안 되죠. 자, 이 맵이라는 게 인풋을 인트로 바꿔주는데요. 지금 인풋이 뭐죠? 6 더하기 6 스페이스 5인데 이거를 바로 인트로 바꿀 수가 없다는 에러 코드고요. 이거를 스플릿으로 바꿔서 각각 n과 m으로 변경을 해줘야죠. 네,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4, 9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거를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3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면은 네, 이렇게 채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BFS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코딩 테스트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할만하신가요? 네, 그래도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기본 코드를 안 보고도 이제 할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FS에 관련된 문제를 10개 정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